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정부에서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비에다가 이제 기본형 건축비 네. 이걸 더한 그 가격의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겠다. 모두가 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투기 과일 지구라든지 또 서울 강남 4구라든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과일 지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선, 가격 통제죠. 직접적인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07년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시행이 됐다가 2015년에 유명무실화된 적이 있죠. 그게 이번에 다시 재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 효과가 어떻게 파급이 미칠 건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건데. 그렇죠. 허와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큰 재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긍정적 측면은 분양가가 아무래도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보다 한 서너 배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년간 우리 집값 상승률은 한 2% 되는데 분양가 상승률은 12%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분양가가 올라서 결국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죠. 인하 효과가. 지금보다도 한 30~30%가량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내린다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도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효과,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단계적으로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건설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잖아요. 강남 쪽에. 근데 정부는 좀 달라요. 특히 서울은 구조적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정돼야 돼요.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증가나 주택 수를 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자꾸 투기 수요 때문이고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이고 문제 진단이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건설회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대로 가면 2~3년 후에는 오히려 재건축도 억제하는 판에 이렇게 공급 물량까지 민간 택지에서 줄어들게 되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로또 청약이에요. 왜냐하면 시세와 분양가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은 분양받는 사람만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현금을 부자만 소위 줍줍이라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또는 파급 효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가장 그 직격탄을 받는 곳이 아무래도 강남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겨냥한 시장도 역시 그 강남 재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작년 11월 이후에 9.13 대책 이후에 사실은 강남 재건축이 좀 내렸거든요. 11월부터. 올 4월부터 그러더니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재건축이 뜨니까 또 신규 분양 시장이 좀 과열이 됐고 또 여기에 또 로또 분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로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무언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아껴두었던 이런 카드를 내건데 강남 재건축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재건축은 지금 재초안이라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이 비상이 걸린 거거든요. 수익에. 안 내던 돈을 새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리게 되면 이제는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반대말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재건축은 굉장히 큰 이번에 그 불이익을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죠. 예, 그런 그 양극화 현상이 더 중소형 새 심화될 것으로 아파트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 서초, 송파, 요즘은 강동구까지 네. 포함해서 강남 4구로 불리잖아요. 여기에 재건축과 아파트 이런 것들은 타격이 네. 크고 마용성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광진까지 어쩌면 또 동작구까지 이런 지역이 지방도 이게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많이 오르는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지역도 이번에 대상이 될 가능성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 혹시 뭐 분양가 전매 제한 제도는 이런 거는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채권 입찰. 지금 이번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으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채권 입찰제 또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걸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채권 입찰제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로또 청약, 로또 분양. 강남 같은 경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1,800만 원이나 이상 차이가 나요. 굉장한 거죠. 서울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약 2,600만 원인데 이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엄청나니까 여기에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앞으로 청약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잖아요. 2008년에. 이게 이제 채권 입찰제, 국민 채권을 우리가 그만큼 80% 정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 그 제도가 되면 결국은 이제는 로또 청약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개인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국가가 가져간다. 이런 또 비난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은 3, 4년 정도 우리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정부는 이걸 5년에서 7년 정도로 좀 분양권 전매 제한도 좀 강화한다.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마지막으로 늘 저희들 뭐 경제노트한테 이야기하지만 무주택자하고 실소유자는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되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해법을 좀 드리면 우선 실수요자는 뭐 나빠진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좋죠. 다만 변수가 아까 채권 입찰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그 갖는 차익이죠. 시세 차익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좀 중요합니다만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공급이 부족한 특히 인기 지역, 아까 강남 4구라든지 마용성과 대대광 이런 지역들은 청약을 계속해서 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이 한 채인 분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급락만 안 하면 1주택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전략이 좋겠다. 앞서 나왔습니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높은 수익이 얻기는 어려워요. 지금 반포나 잠실이나 음마나 압구정이 이 부분은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서두르거나 오히려 후분양제로 돌리거나 이런 거죠. 근데 재건축 같은 거 아까 잠깐 놓쳤는데요. 사실은 관리처분 인가를 반포주공 1단지처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률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입주자 모의 공고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이해득실 계산을 잘 따져서 과연 지금이라도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처분하는 게 좋은지는 좀 잘 따져야 될 그런 좀 시기 선택에 놓여 있고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이 많은 분들은 좀 줄이는 게 부동산 경기가 마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잘 맞추어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허와 실에 대해서 고종환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